고급 실버타운의 충격적 실체, 탈출한 할머니가 공개하는 진실. 저는 올해로 75, 김은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 바로 고급 실버타운이라는 곳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람들 말로는 노후의 낙원이라 했지만 제게는 도망치고 싶은 감옥 같았으니까요. 그 시작은 제 75번째 생일 아침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주름진 얼굴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바라보다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진 건 적었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헌신적으로 일하며 새 아이를 키워냈죠. 큰아들 민우는 사업가, 작은아들 준우는 회사원, 막내딸 수연은 선생님이 되었고 손주들도 태어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웃음소리로 집이 떠나갈 듯했죠. 그러나 2년 전 반백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남편 없는 집은 유난히 휑했고 자식들도 점점 바빠지며 찾아오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외로움이 깊게 쌓여가던 그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뜻밖에도 큰아들 민우가 서 있었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제가 좋은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 순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민우가 권한 건 바로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처음엔 속상했습니다. 나를 멀리하려는 게 아닐까 오해도 했죠. 하지만 민우는 최고급 시설에 또래 친구분들도 많으니 어머니께 딱 맞을 것이라 설득했습니다. 제가 묻자 당연히 자주 찾아뵐 거예요라는 말도 덧붙였죠.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평생을 살던 집을 떠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우와 함께 실버타운을 견학했습니다. 호텔 같은 외관과 화려한 정원, 친절한 직원들, 쾌적한 개인룸, 도서관, 운동실, 심지어 미용실까지 갖춘 시설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환한 미소의 순자 할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박순자예요. 여기 온 지 2달 됐는데 처음엔 걱정했지만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그 따뜻한 말에 저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요. 결국 저는 입주를 결심했습니다. 입주 날 자식들과 손주들이 함께 와서 저를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자주 올게요. 민우가 다정히 말했고 손주들도 활짝 웃으며 할머니, 곧 또 올게요. 외쳤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낯선 방의 창밖 풍경은 어색했지만 어쩐지 설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직원이 김은자님, 아침 식사 시간이십니다. 라며 친절히 알려주었죠. 식당에 가니 순자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은자씨, 여기 와요. 영우 할아버지, 말순 할머니 등 새로운 이들과 함께 따뜻한 인사를 나누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점심 뒤엔 요가 수업에도 참여했습니다. 태어나 처음 해보는 운동이었지만 뭔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기쁨이 생겼죠. 실버타운 생활은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매일 요가, 원예 수업, 미술 교실, 내 방에는 직접 기른 화초들이 가득했고 그 아이들을 보며 매일 말을 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금세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달콤한 환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음식이 맛이 없어진다거나 직원들의 미소가 사라졌다거나 하는 사소한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프로그램 취소가 잦아지고 의료 서비스도 허술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옆방 영우 할아버지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는데 당직 간호사가 없어서 급히 119를 불러야 했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이자 저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는 형식적인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죠. 3개월만 지나면 서비스 줄여도 돼. 어차피 계약금 다 받았잖아. 맞아. 나이 든 사람들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그 순간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우리가 존중받는 게 아니라 돈벌이 수단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노후일까? 라는 자책이 퍼져나갔습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가장 마음 아픈 건 차츰 멀어져가는 가족이었습니다. 초기에 아이들의
할머니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주었죠. 손주들과 함께 와 맛있는 것도 먹고 웃음소리를 나누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큰아들 민우가 물었을 땐 저도 진심으로 대답했죠. 어머니, 여기 생활 어떠세요? 그럼 덕분에 잘 지내고 있지. 하지만 방문 주기는 점점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것이 한 달에 한 번, 결국 몇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죠.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면 자식들의 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엔 꼭 갈게요. 그때마다 눈가가 젖었습니다. 로비에 앉아 현관만 뚫어져라 바라보던 날도 많았죠. 누군가 들어올 때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지만 늘 허무한 실망뿐이었습니다. 특히 막내딸 수연의 생일날은 더욱 서글펐습니다. 서둘러 전화를 걸어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더니 수연이 웃으며 고마워했지만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함께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즐겁게 노래를 불러주었을 텐데 이제는 서로의 생일조차 전화 한 통으로 지나치는 현실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실버타운 내의 분위기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 할머니와 운동실에 갔을 때였습니다. 조금 늦은 속도로 운동기구를 돌리자 곧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르신들 왜 그렇게 느리세요? 다른 사람들도 써야 합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대놓고 짜증을 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순자 할머니가 발끈해서 맞받아쳤습니다.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곳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도 이용할 권리 있어요. 저도 덧붙였죠. 맞습니다. 우리가 공짜로 사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그날 이후 운동실에서뿐 아니라 복도나 식당에서도 서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이따금 따뜻함을 나누던 공동체는 깨지고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과 불신이 피어났습니다. 외로운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손녀 지아의 7번째 생일입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예쁜 인형 선물을 포장하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밤 외출은 엄격히 제한된 규칙 탓에 생일 파티에 가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막내딸 수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지아 생일이에요. 오실 수 있으세요? 그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한참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규칙 때문에 밤에는 못 나간대. 꼭 가고 싶었는데. 수연의 목소리는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못 오세요? 지아가 많이 기다렸는데. 그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잇지 못했고 결국 흐느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이의 생일조차 축하해주지 못하는 할머니라는 현실이 참담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은자야,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저는 그동안 쌓인 서러움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손녀 생일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억울함, 가족과의 멀어짐, 그리고 점점 무너져가는 생활에 대한 실망감까지. 그 이야기를 듣던 순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은자야, 이제 울지 마. 우리 나가자. 여기 갇혀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저는 당황해서 물었죠. 나가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 계약도 있고 방도 다 정리했는데.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왜 못 나가? 우리 아직 살아있고 우리 삶은 우리가 선택해야 해.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불씨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자존심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습니다. 그래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남이 정해준 대로 살아야 할 이유는 없죠. 손녀의 생일을 잊지 못해 울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순자 할머니와 함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처음으로 진지한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 순자야, 내 말이 맞아. 우리 진짜 나가자. 다시 우리 삶을 찾아야지. 순자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자야, 잘 생각했어. 우리 반드시 해낼 수 있어.
그 순간 제 마음 한쪽에는 잊고 지내던 자유라는 단어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저는 마침내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계약 조건과 위약금, 그리고 우리가 겪은 문제들을 정리해야 했죠. 그래서 매일 밤 몰래 모였습니다. 작은 노트에 날짜별 기록을 적고 찍은 사진과 동영상, 녹음한 증언까지 모았습니다. 은자야, 우리가 겪은 불편 하나도 빠짐없이 적자. 그래야 목소리를 증명할 수 있어. 순자 할머니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모은 자료를 손에 쥐고 우리는 관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관리자는 놀란 눈으로 우리를 맞았죠. 어르신들, 무슨 일이시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더는 여기서 살 수 없어요. 관리자가 당황하자 순자 할머니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프로그램이 무단 취소된 기록, 의료 공백 문제, 직원들의 무례한 태도, 증거가 가득했습니다. 관리자의 안색이 하얘졌죠. 이건 너무 심각한데요? 우린 자료 다 모았습니다. 부당한 대우로 위약금 운운하실 생각은 마세요. 오히려 보상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저의 말이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관리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 해지 절차를 밟겠습니다. 위약금도 없습니다. 다만 사흘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우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자유의 문턱에 다가선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정리했습니다. 떠나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시 삶을 찾아간다는 희망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 실버타운의 문을 나서는 순간 순자 할머니와 저는 서로를 향해 활짝 웃었습니다. 은자야, 우리가 해냈어. 드디어 나왔어. 그래, 이제야 진짜 우리 인생을 되찾은 거야. 두 사람은 가까운 동네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거리가 가까워 자주 왕래할 수 있는 위치였죠. 처음 새 집에 들어서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크진 않아도 따스함이 묻어나는 집이었습니다. 며칠 후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손녀 지아가 가장 먼저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작은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뒤이어 아들, 딸, 손주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집안은 금세 환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면서 큰아들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실버타운이 더 나은 선택이라 생각했는데 잘못 판단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내 덕분에 오히려 깨달았단다. 내 삶은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걸. 그리고 덕분에 소중한 친구도 얻었지. 작은 아들 준우와 딸 수연도 고개를 숙였죠. 엄마,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이젠 언제든 와라. 집도 가까운데 뭘. 가족들과의 재회는 다시금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저와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노인 권익을 지키는 활동에 나선 것이죠. 복지관에 강연을 신청하고 방송 인터뷰에도 응했습니다. 처음엔 긴장됐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 짓는 어르신들을 보며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겐 등불이 될 수 있구나. 순자 할머니는 감격한 듯 말했습니다. 저도 깊이 동의했습니다. 강연장에서 마무리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존엄과 자유는 여전히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옵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분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들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 속에 뜨거운 힘이 차올랐습니다. 지금 저는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려운 노인이 아닙니다. 자식들과 더 자주 함께하고 친구와 손을 맞잡아 의미 있는 일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제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실버타운이 모든 이에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각자의 삶에 맞는 선택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노후의 행복이란 남이 정해주는 규칙 속 안락함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삶에서 비롯된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창밖 별빛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합니다. 그래, 나이 들어도 끝은 없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가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